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김로벨입니다. 오늘도 요전 시간에 이어서 리더십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감이다. 그리고 전문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카와 초등학교 사례,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런 거 등등 해서 이 책임감이 있는 리더와 책임감이 없는 리더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결과, 상이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리더의 책임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건 배양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또는 요구되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덕목이나 특성 보면은 전문가들의 글을 봐도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무슨 성실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정직성이 있어야 되고 무지하게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책임감입니다. 그건 요전 첫 번째 시리즈에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가장 책임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람이죠. 가장 무책임한 리더의 말이 뭔가 하면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윗사람으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리더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참모들이나 밑에 부하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무책임한 사람은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죠. 여러분 군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소대장이 와가지고 중대장님 지금 동편이 뚫렸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그 전투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 사람은 이 말을 피해야 됩니다.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게 결정을 미루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건 책임을 안 지려는 겁니다. 네가 대안을 말해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대로 했다가 이렇게 됐잖아. 이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은 국회의원들도 리더, 입법권을 국민이 위임을 해준 리더라고 하면은 요즘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을 비롯한 그 법률들은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조직, 대한민국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건데 국회 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공직자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라. 그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검찰은 손 떼라 그거 아닙니까? 그건 국민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기네들을 보호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들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다라는 얘기는 첫째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숨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심각한 일이 있으면은 칭병을 한다던가 진짜로 병원에 입원한다던가 그래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리더가 있어요. 그건 진짜 비겁한 리더죠. 그러고 나서 나타나서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다. 이게 책임감을 발휘하는 리더죠. 리더가 책임감이 없으면은 조직 전체에 무책임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러면 이게 조직이 망가집니다.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지금 이런 풍조가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상당히 드는 겁니다.
요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한 건데 19세서부터 59세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장 컨설팅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제목은 직장 생활에서의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 관련 전반적인 인식평가 해가지고 6가지 항목을 주고 고르라고 해서 이게 중복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87.1%가 뭐라 그랬냐면 좋은 리더를 만나면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슷한 비율인데 86.6% 좋은 리더를 만나면 남들보다 회사에서의 성장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 자, 좋은 리더를 만나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그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2% 차이 나지만 비슷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리더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한 1000명이 다 직장 상사 또는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속으로 84.3%는 그런 리더 만나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고 일종의 실망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2%는 요즘 부하 직원의 진짜 이직 및 퇴직 이유는 상사와의 관계가 핵심인 경우가 많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직장 상사 또는 사장 하고 이제 갈등 때문에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77.2%가 대답한 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임감도 있고 어떤 그 능력적인 면에서 역량도 있고 그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 믿고 따르겠다. 리더로 받들겠다. 이제 그런 거죠. 마지막도 보면은 나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리더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응답자 1000명이 바라는 리더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리더 상을 만족시키는 리더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이어진 그 설문조사, 같은 설문조사입니다. 그걸 보면은 조직의 리더로서 갖춰야 될 조건과 자질이 뭐냐.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책임감, 신뢰도, 소통 능력, 실무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쭉 나오고 마지막에 성실성. 그런데 1위가 책임감이죠. 이것도 중복 답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반 이상 53.6%가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답변한 게 신뢰도, 믿음. 이거 신뢰도라는 건 뭡니까? 리더와 구성원 간의 믿음이죠. 이건 사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리더가 책임감이 없으면 밑에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질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하 직원이 책임감이 없으면 상사나 리더도 그 사람한테 신뢰를 보이지 않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야지 신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이건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해야겠죠. 그렇다고 일부러 젊은 사람들의 유행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문성,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이나 신뢰도는 같은 얘기예요. 동전의 양면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 역시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리스크 관리 능력, 포용력, 업무 조정 역량 쭉 나오는 겁니다. 역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신뢰가 조직 전체에 이제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서 전문성까지 갖췄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거죠. 보면은 여기에 한 뛰어난 행정 능력 이하로 쭉 보면 다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대인관계, 도덕성, 정직성, 진정성, 성실성.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답변에 비하면 책임감은 3배가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 책임감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표는 또 다른 설문조사입니다. 이제 사람인이라는 그 뭡니까? 잡 찾아주는 그 회사죠. 꽤 큰 회사죠. 거기서 2020년에 우리나라 뭐 유수 316개사 인사 담당 부서에다가 설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퍼지고 있었죠. 코로나 시대의 채용. 당신들이 인사부서 보고 당신들이 신입 직원을 뭐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라고 해서 316개사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중요도가 높아진 거 보니까 뭐 인재상이라 그러는데 뭘 중요시 여기겠나요? 책임감입니다. 응답한 회사의 반 가까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다음에 뭐 문제 해결 능력, 이건 뭐 그 실력이라고 하겠죠. 위기 대응 능력, 그것도 실력이라고 할 수 있고, 소통 능력, 성실성. 성실성이라는 게 어떤 조직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만은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중복 응답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중요도가 낮아진 거 보면은 뭐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 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또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예전에 중요했는데 이런 거보다는 책임감이 제일 그 중요도가 높아진 그 인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나 팔로워나 조직인들은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가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내인론과 외인론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내인론이라는 건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게 꼭 잘된 일이건 나쁜 일이건 주로 이제 나쁜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내인론, 내 탓,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성향을 가진 거, 그게 내인론이고, 자기는 아니고 나 말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외인론입니다. 그래서 내인론은 내 탓, 외인론은 남 탓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내인론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성향주의라고 하고, 외인론 이제 상황주의라고 하는데, 이 내인론 또 성향주의 사람이 책임감이 강합니다. 외인론이나 상황주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이제 발생의 원인을 상황 또는 다른 사람에 돌리기 때문에 그건 책임감이 약하죠. 그래서 이런 내인론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신념, 가치관 등이 아주 뚜렷해요. 그런데 외인론적인 사람들은 개인의 환경이나 상황을 강조해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즘 흔히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저는 이제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뭐냐면 이건 부모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적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내인론 사람은 행동의 책임을 개인으로 돌립니다. 근데 그 당연히 외인론 사람은 결과의 책임을 상황으로 돌리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게 발생했는데 역시 우리가 상황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내 결정이 잘못됐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내인론으로 하면은 인과관계의 추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참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럼 단순하죠. 그래서 답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외인론 사람들은 상황에 따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나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인과관계 추적이 무한 회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 길어집니다.
생산부서에서 너무 늦게 생산을 하고 그 배송부에서 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무슨 자재부에서 물품을 확대하지 제대로 원자재를 확보하지, 굉장히 무한 회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재부는 왜 그랬어?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물동량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한 회기가 돼요. 그래서 변명이 많아집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아닌 말로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뭡니까? 이 내인론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외인론을 가진 사람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결과가 나왔을 적에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외인론적인 사람들은 늘 그걸 하면서 그 상황을, 그런 결과를 가져온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인론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거 보면 남탓 많이 하잖아요. 남탓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남탓하죠.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이 뭡니까? 다 남탓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상 계속 가는 거죠. 한반도가 분단된 것도 미국 때문이고, 예.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건 박정희 때문이고, 다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남탓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형성해 놓은 국제 질서 속에 우리가 편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미국이 우리나라 분단을 획책했던 안 했던, 그거는 안 따진단 말이죠. 항상 잘못된 거의 결과는 과거의 일, 남한테만 전부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내인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딱 보시고서는 저 사람은 늘 상황 탓만 한다. 그리고 옛날 얘기만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인론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내로남불이죠. My romance, your adultery.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던데,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전부 다 합리화시키고, 뭔가 잡힐 일이 생기거나 남이 잘못한 거는 다 이제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게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굿 리더는 뭐냐? 내가 어떤 조직을 맡고 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는 내 탓이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타인의 덕이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된 거는 부모님이 날 잘 키워주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잘못된 건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도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이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죠. 남을 블레임하게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느냐?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큰 잘못된 부서의 업무에서 큰 잘못된 게 생겼다. 그러면 그 부서장이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상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과를 냈다. 그럼 제가 뭘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죠.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윗사람은 다 알아요. 이 부서장이 잘못한 건지 뭔지 다 압니다. 아니면 진짜 아닌 말로 주변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자식 책임감이 있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책임감은 키울 수 있는가? 당연히 살면서 배우는 거죠. 이제 학습이라는 게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교육이 보편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에서는 모든 건 배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책임감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집에 놀러 가가지고서는 그 집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이제 떠나게 됐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러면 부모가 가서 야, 같이 논 거 다 정리해 놔라.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설거지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네가 먹은 밥그릇은 네가 개수대에다 갖다 놔라.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부러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 5가지를 됐는데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많은 리더십 이제 트레이너 또는 거기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이제 공통적인 거를 뽑은 겁니다. 첫째는 핑계 안 대기입니다. 그렇다고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핑계를 길게 대는 거 아니에요. 핑계는 짧게. 저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핑계 안 대기.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평 안 하기. 불평이라는 게 다 남 탓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불평 안 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직 생활하다 보면은 늘 핑계 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를 시키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사안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것도 책임감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면은 3개 부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면은 이쪽 총무부서의 입장은 어떨까? 판매부서의 입장은 어떨까? 생산부서의 입장은 어떨까? 이걸 관찰해 봐야지 자기가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 입장에서 무조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른다. 그러면 하나가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야 되지만 항상 사안은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결정을 내리면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소한 거로는 일 안 미루기입니다. 여러분들 리더 중에서 가장 나쁜 리더가 뭐냐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더보다 의사결정을 안 내려주는 리더가 더 나쁜 리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빨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더는 의사결정을 미루면 안 돼요. 보면요, 결제 서류 이렇게 쌓여 있거나 아니면 일을 자꾸 미뤄요.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사를 이번에 시작해야 됩니다. 뭐 그러면 결정을 안 내려줘요. 미뤄져요. 그래서 그런 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거라도 일을 안 미뤄야 됩니다. 아닌 말로 오늘에 할 일은 오늘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책임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미세한 건데 일정 지키기. 여러분 약속 시간 딱딱 지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 늘 안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약속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도 굉장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핑계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사안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일 안 미루고 그리고 일정을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책임감은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의 가장 중요한 제1의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이 책임감이 강한가, 또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